네, 다음으로 정연파 교류의 크기 보겠습니다. 먼저 좀 양해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될 부분이 정연파 교류의 뭐 시력값, 순식값, 최대값, 뭐 최소값, 평균값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가 국어 표현이 최대값이 발음 표현은 최대값입니다. 그 다음 최소값도 최소값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론 부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된 것이 있는데 아직 시험에서는 개정되기 전의 표현으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바뀐 규정에 따라서 문제를 내면 좋겠지만은 아직 시험에서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이렇게 돼 있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정연파 교류의 크기를 공부하는데 저번 시간에 V는 VM의 사인의 2파 FT 플러스 세타의 방법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장에서 말씀드리기를 얘가 소문자로 되어 있다 그랬죠.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얘는 교류라는 의미입니다. 교류 전압이기 때문에 소문자로 쓰고요. 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그 크기나 극성이나 바뀝니다. 그 다음 VM은 최대값이라고 그랬죠. 최대값인데 이 최대값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BLU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파형과 주파수와 위상을 의미하는데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순식값이라고 그래요. 어떤 순간의 값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 시간 t만 집어넣으면은 어떤 시간의 값이든지 모두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볼게요. V가 100에 사인에 120πt 플러스 30도란 순식값의 전압이 있습니다. 했을 때 최대값이 100이고 파형이 사인파며 주파수는 얼마? 120πt니까 60Hz고 위상은 30도 앞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이때 이런 전압 파형에서 시간이 240분의 1초가 지났을 때 이 전압 크기 얼마냐? 240분의 1초가 지났을 때 이 240분의 1초일 때의 전압의 크기가 얼마냐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보세요. 최대값이 100이에요. 최대값이 100이고 그 다음에 사인파입니다. 주파수 60이고 위상 30도 빨리 출발했습니다. 30도 빨리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파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위상 30도 빨리 출발해서 최대값이 100인 이러한 전압 파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 반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몇 초예요? 주파수가 60Hz니까 얘는 한 번 반복하는 데는 60분의 1초가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순식값식에서 240분의 1초일 때 전압값은 얼마냐? t에다가 240분의 1을 대입을 해봅니다. 그럼 얼마요? 100에 사인에 240분의 1을 대입하면 얼마? 2분의 파이가 되죠. 240, 120 약분하면 2분의 파이 그러면 90도입니다. 2분의 파이는 도수법으로 바꾸면 90도 플러스 30도 하면 얼마? 100에 사인에 120도입니다. 사인에 120도라고 하면은요
사인은 120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2분의 루트 3. 그러면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사인 120도 하면 2분의 루트 3 하면 얼마? 50 루트 3 하면 약 86.6V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40분의 1초일 때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 60분의 1초죠. 맞죠? 60분의 1초. 그러면 반을 하게 되면은 얼마? 120분의 1초. 그러면 그 반을 하면은 얼마? 240분의 1초가 됩니다. 그러면 240분의 1초. 이때 전압값이 얼마다? 86.6V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시값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t에 어떤 시간만 집어넣으면 그 각각의 전압의 크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순시값 뭐다? 매 순간 시간의 값을 모두 알 수 있다고 해서 순시값이 우리가 정연파 교류를 표시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순시값. 그 다음에 이거 순시값이에요. 두 번째 평균값입니다. 평균값. 평균이 영어로 뭐예요? 평균은 에버리지죠. 에버리지. 그래서 전압의 평균값을 VA, 전류의 평균값을 IA라고 합니다. A가 붙었다. 이것은 에버리지를 의미하는 평균값이라는 겁니다. 평균값. 그럼 우리가 평균을 나타낼 때 어떻게 해요? 국어 70점, 뭐 영어 80점, 수학 90점. 그럼 어떻게 돼요? 국어 70점, 80점, 90점이라면 전부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게 됩니다. 맞죠? 이것이 성적을 내는 평균값이요. 그러면 교류에서 이러한 정연파에서 평균값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얘를 다 더해요. 다 더합니다. 다 더해서 뭐다? 이렇게 다 더하는데 다 더하고 나서 뭐다? 나눕니다. 뭘로 나누냐? 한 주기 동안을 다 더했으면은 한 주기로 나누고요. 반 주기만 더했으면은 반 주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교재에 VA가 있습니다. 평균값 VA는 교류 전압이든지 교류 전류든지 똑같아요. 전압이라고 뭐 전류라고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교재에서는 전압 기준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뭐 전압 기준으로 한 것이고 전류도 똑같습니다. V를 I로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교류에서 전류를 다 더합니다. 보세요. 앞에서도 I, VM 교류에서 전압 더하면 VM 뭐 사인 오메가 T를 이까지 다 더한다. 다 더한다. 뭐요? 다 더한다. 적분 얼마? 인테그랄 dt. 예. 적분 뭐냐면 VM 사인 오메가 t 있죠. 이 순시값식을 매 순간순간마다 그 값이 다르죠. 그것을 적분한다는 겁니다. 적분해서 뭐로 나눈다? 주기 t로 나눈 거야. 주기 t. 예. 그래서 어떻게 외우셔야 될 공식은 뭐냐면 외우셔야 될 공식은 t분의 1이니까 t분의 얘니까 얼마? t분의 1에 v 교재에 있는 식 그대로 하면 뭐 vm 사인 세타 dt 예, 이렇게 합니다. 세타가 오메가 t니까요. 오메가 t의 dt 이것이 일반적으로 정연파 교류의 평균값을 구하는 식입니다. 근데 해보세요. 정연파 교류의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 구하면 그 값이 얼마다? 한 주기 동안 평균값 구하면 0입니다. 왜? 얘는 플러스고요. 얘는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한 주기 동안 평균 내면 0이죠. 그래서 정연파 교류에서는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을 구하지 않고 반주기 동안의 평균값을 구합니다. 반주기 동안. 반주기 얘가 t인데 반주기가 얼마? 2분의 t가 되죠. 2분의 t가 되고 각도로 나타내면 한 주기 동안은 각도는 2파이고 2분의 t 동안 각도는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이론적인 값이고요. 이론적인 값인데 정연파 교류에서는 달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t분의 1이 아니고 보세요. 각도를 2분의 t만 하는 거예요. 2분의 t. 얼마? 파이분의 1. 2분의 t 2분의 t니까 2파이가 아니고 파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0에서 파이까지 요까지만 한다는 거. 요까지만. 그래서 Vm의 사인 오메가 t dt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분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적분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서 정음파 교류의 평균값을 구하는 식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식을 물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t분의 1의 vt dt 요거 있죠. 요거 이 식하고요. 혹은 정음파 교류에서는 2분의 주기만 대입하기 때문에 파이분의 1에 0에서 파이까지 vm 사인 오메가 t 혹은 사인 세타 dt 혹은 d 세타 요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식의 형태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평균값 나오는 과정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vn은 파이분의 1에 인티그랄 0에서 파이까지 vm 사인 세타 d 세타입니다. 얘를 구하면 파이분의 1에 여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저런 거 있구나 하면 생각해 주시면 돼요. 파이분의 1 vm의 사인 세타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은 사인 세타가 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0에서 파이까지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대입하면은 1이고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코사인 0 나오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얼마? 2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파이분의 2의 vm 보세요. 얘가 뭐라 그랬어요? 최대값이라고 했는데 평균값 지금 구했죠. 평균값을 구하면 최대값의 파이분의 2 나누기 파이 해보세요. 얼마? 0.637 vm이 됩니다. 즉 만약에 최대값이 vm이 100V다. 그러면 평균값은 얼마가 된다? 63.7V다. 이렇게 간단하게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평균값을 구하는 이러한 일반식 있죠. 교재에서 유도 과정까지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값을 구한 일반식 이 식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평균값은 최대값의 파이분의 2 혹은 0.637 배다. 최대값이 100이면 평균값은 63.7V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 유도 과정은 시험에서는 의미가 없죠. 유도 과정은 모르셔도 됩니다. 혹시나 이런 유도 과정이 궁금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평균값 유도 과정을 샀는데 이재현 원장님 유튜브 보시면 이러한 유도 과정이 모두 상세하게 적혀 있으니까요.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궁금해 죽겠다,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해 죽겠다 하시면은 공부하시고, 아니면은 여기서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 과감하게 암기하고 넘어가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평균값이에요. 평균의 값. 네. 교재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주기 동안의 면적을 주기로 나누어 구한 산술적인 평균값이 됩니다. 다음으로 실효값이에요. 실효값.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처음에 BLU에서 시작했던 것 뭐예요? 최대값. 그 다음에 순식값 저번 시간에 하고 이번 시간에 했었죠. 순식값. 그 다음에 방금 평균값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가정에 220V 들어오죠. 공장에 380V, 우리 전봇대에 22,900V,
통전탑 보면 154kV, 그 다음에 345kV 그런 전압이 존재합니다. 그럼 그 전압은 뭐랄까요? 순시값이냐, 최대값이냐, 평균값이냐? 뭐다? 다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실효값입니다. 실효값. 우리가 실효값은 예를 들어보세요. 220V, 380V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압이 전부 실효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전압 V, 전류 I에다가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압 전류가 전부 실효값이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은 것은 실효값이란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현장에 가셔서도 그래요. 표현하지 않는 것은 전부 실효값입니다. 평균값 A를 꼭 붙여야 됩니다. VA, IA. 최대값 M을 꼭 붙여야 됩니다. VM, IM을 꼭 붙여야 되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실효값. 혹은 뭐 V, RMS, I, RMS. RMS 뭐냐면 루트 민 스퀘어라고 해서 루트 민 스퀘어. 이 실효값을 구하는 방법이 제곱의 루트 씌웁니다.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에서 RMS를 실효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실효값은 뭐냐면 실효, 실제 유효하다, 실제 일하는 값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대값만큼 일할 수가 없죠. 최대값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일을 할 수가 없죠. 이때는 비어 있으니까 이만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균값도 평균을 나타내는 값이지 일하는 값이 아니에요. 실효값이 뭐냐? 실제 이만큼 일을 한다라고 해서 실효값이라고 그래요. 뭐냐? 교재 보시면 같은 저항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직류와 교류를 흘렸을 때 각 저항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같아지는 순간 교류를 직류로 환산할까? 말은 되게 어렵죠. 중요한 것은 각 저항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직류에서의 에너지와 교류에서의 에너지가 같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에너지, 전력, 양으로 볼게요. 전력, 양. 그러면 에너지가 같다? 직류에서 I제곱 RT. 직류니까 전부 대문자를 씁니다.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곱하기 시간. 네, 시간. 과 교류에서 에너지인데 교류는 전류가 변하죠. 소문자입니다. I 제곱. 저항은 동일합니다. 저항. 그 다음에 T인데 앞에서 평균값 발생해야 되지만 교류에서 에너지는 시간 1초, 2초, 3초, 4초 지남에 따라서 모든 에너지를 다 더한다. 더한다는 것은 뭐다? 적분한다고 합니다. 덕분. 네. 인테그랄 I제곱 DT 이렇게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직류로 환산한 값. 그러면 보세요. 이때 대문자죠. 실효값 자체는 변하지 않는 확정된 값이기 때문에 이 전류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I제곱은 RT분의 인테그랄 I제곱 DT. RDT. 그러면 R이 약분되죠. 약분되면은 I제곱은 T분의 1에 I제곱 DT입니다. 그러면 전류의 실효값 I는 I의 제곱이 얘니까 I는 어떻게 된다? 루트가 되죠. I의 제곱이 이렇게 되니까 I는 T분의 1에 인테그랄 I제곱 DT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RM에서 했죠. 루트 민 스퀘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 제곱이 됩니다. 제곱이 되고 루트 안에서 이렇게 구하게 돼요. 그래서 교재에서 외워주셔야 될 값 요거 실효값 전류는 I는 루트의 T분의 1의 I제곱 DT입니다. 전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요 형태는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우리가 뭐 반주기 동안이라고 하면은 반주기 동안 구하면 파이분의 1에
0에서 파이까지. 그 다음에 I 얼마? 순식값 im sin 세타 제곱 d 세타에서 적분을 이렇게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미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거 유도했었거든요. 예전에 분위기가 확 다운돼요. 그냥 외울 거 외우고 뭐 필요한 공식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괜히 여기 와서 삼각함수 공식에 정리 어쩌고 하면은 수학 잘 하시는 분들은 따라오시는데 수학 잘 못하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흥미를 막 잃어버리세요.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건 이걸 유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 얼마? i는 실호값 전류. 얘가 아무 표시 없죠. 실호값 전류. i는 얼마? 루트 2분의 1의 im 혹은 0.707im. 네. 최대값에 루트 2분의 1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0.707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정현파 교류를 네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전압을 할게요. 전압은 Vm의 sin 오메가 t. 이거 순식값. 예. 그 다음에 Vm. 이거 최대값. 네, 최대값. 그 다음에 V입니다. V. 얘 뭐다? 표현 없죠? 아무런 표시 없다? 실호값입니다. 실호값는 루트 2분의 1 Vm 0.707의 Vm. 이것은 실효값. 실효값. 그 다음에 VA 얼마? 파이분의 2 Vm 0.637 Vm. 이거 평균값입니다. 이것이 이번 시간에 중요한 정현파 교류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실효값 구할 때 어떻게? V는 루트 t분의 1의 V제곱 dt. 실효값을 구하는 일반적인 식 하고요. 평균값 구할 때도 일반적인 적분식 있죠. 요 정도 외워주시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암기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나머지는 전혀 어렵지 않고요. 유도하는 부분은 재밌다 하시는 분만 해보시고 교재에 있는 유도 과정을 이해해 보시고요. 그런 거 아니다, 안 해도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전혀 이 부분 상관없으니까, 시험하고 상관없으니까 값 외우고 과감하게 넘어가시면 돼요. 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정현파 교류에서 최대값, 평균값, 실효값 관계를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각 파형들의 실효값, 평균값입니다. 이 부분은 기억해 주세요. 파형의 이름, 그 다음에 파형의 그림과 평균값, 실효값만 외우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부분이 2장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2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 부분이고 유도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 낭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값을 다시 명칭, 그림, 실효값, 평균값 이 네 가지를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문제풀이에서 채우시면 돼요. 문제풀이 보시면 공부를 하면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기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는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문제 풀면서 채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각 파형들의 실효값, 평균값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본 정현파입니다. 기본 정현파는 파형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많이 봤던 거죠. 맞죠? 그러면 제가
교재에서는 전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 기준으로 볼게요. 전압도 똑같아요. 전압, 전류, I, V 차이 있고 나머지 다 똑같은 거 기억해 주시고요. I 뭐요? 시력값이죠. 시력값은 얼마? 루트 2분의 1 IM 0.707 IM. A 평균값입니다. 얼마? 파이분의 2 IM 0.637 IM입니다. 기본 정연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정연파와 똑같은 게 뭐냐면 전파 정연파라고 있어요. 모양은 다른데 값은 같습니다. 왜? 평균값 구할 때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반주기만 봤을 때 똑같죠? 실업값 구할 때도 똑같습니다. 한 조기당 얘 두 개 있죠? 얘 두 개 있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기본 정연파와 전파 정연파, 전파 정류파는 실업값과 평균값이 같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정연파와 전파 정연파 혹은 전파 정현, 전파 정류파. 이 전파 정류파는 전기 기기 과목에서 정류회로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뭐 근데 회로 이론에서 이렇게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림, 이름, 값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반파 정연파. 반파 정연파 혹은 반파 정류파입니다. 얘는 정류가 됐는데 반만 정류한 거예요. 마이너스가 날아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보세요. I는 어떻게 될까요? I는 얘 반밖에 안 되죠. 얘 반밖에 안 되죠. 반이라고 해서 2분의 1 아닙니다. 이것의 2분의 1이 아니에요. 왜냐면 실업값 구할 때 루트 있었죠. 루트를 계산하고 루트 안에서 2분의 1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 반이라고 해서 루트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아니고 루트 안에서 2분의 1이 되니까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 그러면 얼마? 2분의 1 IM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 IM. 평균값 얼마? 평균값. 평균값은 루트 취하지 않죠. 그래서 파이분의 2 IM에서 평균값 얼마? 2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얘 그냥 반입니다. 평균값 얼마? 파이분의 1 I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파 정연파, 반파 정류파는 실력값이 2분의 1 IM, 평균값이 파이분의 1 IM이 된다. 세 번째, 구형파. 구형파 우리가 사각파라고 합니다. 사각파. 많이 착각도 하시는데 구형파라고 해서 모양이 구형이다가 아니에요. 구형파는 사각파를 구형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사인 모양 아니고 사각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는 실업값이 얘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얘 뒤집으면 그대로 직류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얘는 실업값이 IM입니다. IM. 평균값도 반주기만 보세요. 탄주기가 아니고 반주기만 보면 직류하고 똑같죠. 그래서 평균값도 IM입니다. 얘가 시험에 잘 나오죠. 왜? 얘는 최대값, 평균값, 실효값이 모두 같다. 최대값으로. 최대값이며 평균값이며 실효값이며 모두 같은 것이 구형파 사각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구형 반파요. 구형 반파. 구형파에서 반만 있는 거예요. 반만. 네, 반만. 그럼 얘 실효값 얼마예요? 실효값. 실효값은 얘의 반이 아니고 루트 안에서 반이니까 루트 2분의 1이니까 얼마? 루트 2분의 1의 IM이 됩니다. 루트 2분의 1의 IM. 그 다음 평균값 얼마가 됐어요? 얘 완전히 반이니까
얘는 반주기 동안에 한 값인데 얘는 한 주기 동안 해도 똑같죠.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얼마? 2분의 IM이 되는 거죠. 반파 구형파는 루트 2분의 IM과 평균값은 2분의 IM이 된다. 마지막으로 사각파 톱니파입니다. 얘만 조금 특별해요. 삼각파. 삼각파와 톱니파입니다. 우리가 삼각파는 이러한 모양이에요. 톱니파는 톱니 모양. 얘가 삼각. 얘가 톱니예요. 톱니. 톱니입니다. 삼각파는 구하면 얘만 또 조금 특별합니다. 실호값이 루트 3분의 1 IM입니다. 최대값의 루트 3분의 1. 평균값은 보시면 반이에요. 반. 구형파의 반입니다. 반이기 때문에 얼마? 2분의 1 I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파, 톱니파는 모양은 다르지만 값은 같습니다. 실효값은 루트 3분의 1 IM이고 평균값은 2분의 1 IM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어드린 5개 있죠. 외워주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정연파를 기준으로 해서 루트 2분의 1배가 된다. 혹은 2분의 1배가 된다. 실효값은 루트 2분의 1배, 평균값은 2분의 1배가 되는 이러한 관계만 조금 적용해서 정리하시면 외우기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교재에 있는 표 있죠. 각 파형의 평균값, 실효값 정리 꼭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것이 이거는 한 덩어리를 외워주세요. 보세요. 파형률과 파고율이 있습니다. 파형률과 파고율.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실효값이고 파고율은 실효값분의 최대값입니다. 즉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실효값, 파고율은 실효값분의 최대값. 그래서 파고율은 실효값분의 최대값인데 얘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파형이 뾰족한 정도예요. 얘가 크다면 최대값이 실효값보다 굉장히 크다면 그만큼 최대값이 크다는 것은 뾰족하다는 의미예요. 파형이 뾰족하다. 그래서 파형률이라는 것은 평균값분의 실효값을 얘기합니다. 평균값분의 실효값. 얘는 파형의 평평한 정도입니다. 실효값이 크다는 것은 파형이 어느 정도 평평하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정현파의 일반 정현파의 파형률이라 하면 얼마요? 평균값분의 실효값이죠. 평균값 얼마요? 평균값 최대값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값은 파이분의 2VM, 실효값은 루트 2분의 1VM 하면 얼마요? 요거 두 개 곱해서 분모로 가죠. 2루트 2분의 요거 두 개 곱해서 분모로 갑니다. 파이 2루트 2분의 파이 하면 얼마? 1.11이 됩니다. 일반 정연파 교류의 파형률은 1.11. 일반 정연파 종류의 파고율 뭐다? 실효값분의 최대값. 실효값은 얼마가 된다? 루트 2분의 1. 최대값 얼마요? 루트 2분의 1 VM. 최대값은 VM이니까 1이죠. 맞죠? 최대값 기준이니까 얼마? 루트 2. 1.414가 됩니다. 1.414. 그래서 정연파의
파형률과 파고율을 구하면 일단 평균값보다 실효값은 최대값이라는 관계를 알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 정연파, 반파 정연파, 구형파, 사각파, 구형 반파, 삼각파, 토니파의 실효값과 실효값과 최대 실효값과 평균값을 암기하고 계시다면은 뭐 배임만 하시면 돼요.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파형률과 파고율의 공식 외우고 각각의 실효값과 평균값 외우고 계시면 즉석에서 계산해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계산기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문제 보시면 표에 각 파형에 대한 파형률과 파고율이 있는데 사각파는 앞에서 했지만 구형파입니다. 구형파는 최대값, 평균값, 실효값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뭐 파형률도 1, 파고율도 1.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특별하기 때문에. 정연파는 방금 했지만 파형률은 1.11, 파고율은 1.414입니다. 삼각파는 평균값은 2분의 1, 실효값은 루트 3분의 1이죠. 대입하면은 파형률이 1.15, 파고율은 1.73이가 됩니다. 정연반파는 반파 정연파입니다. 평균값은 파이분의 1, 그 다음에 실효값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1.57, 파형률 1.57, 파고율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형률, 파고율 값까지 외우기는 그렇고요. 뭐 정연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외워주시고, 구형파는 1이니까 외우지 않아도 당연히 기억되실 겁니다. 나머지 값들은 외우신다기보다는 실효값과 평균값 외워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즉석에서 끄집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한 내용들이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 좀 힘드시겠지만 외워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에 강해요. 전기 자격증 나산 에듀